내려놓 왔습니다. 10월에 출제되었었던 두 파트에 대한 해설과 기출풀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3에서 여가 생활에 귀속되는 주제였던 이 페스티벌 축제 관련된 질문이 한 차례 출제되었었고요. 일단은 파트 3의 첫 질문은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초 의문사에 의거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두 가지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제 의문사와 시제를 조심하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4번에서는 큰 오류가 없어야 되고요. 해당 질문에서는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to a festival? And what kind of festival was it? 자, 시간과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인지 페스티벌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도록 요청하고 있네요. 그래서 설령 이제 페스티벌에 대한 참여나 이제 경험 이력이 없으신 분들이더라도요, 그거를 이제 뭐 반박해서 해명할 바에는 차라리 빠르게 이 의문사에 맞게끔 대략적인 시기를 삽입해서 대답하는 게 훨씬 더 시간 물리적으로 유리하다는 거를 아시는 분들이 이제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The last time I went to a festival, 대략적인 시점, was a couple of months ago. 자, 내지는 뭐 a few weeks ago. 다 이제 상통하는 내용들이죠. 시간과 시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삽입이 돼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류, 페스티벌에 대해서 어떤 성격인지를 규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제 무슨 페스티벌이냐, 다녀오셨던 경험에 맞춰서 앞에 수식어를 붙이시면 되는데, 자, 그래도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또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참여하시는 게 이제 음악 관련된 축제를 또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을 예시로 들어봤습니다. And it was a music festival held at a big stadium downtown. 그냥 이제 뭐다라고 성격만 규정하면은 너무 이제 단타성 문장으로 끝나니까 이제 어디인지도 background information을 좀 준 거죠. 부연 설명을 해준 거죠. 뮤직 페스티벌인데 다운타운에 있는 큰 스테디움에서 열렸던 그런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겪었었던 경험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일단락을 지어야 될 때는요. 여러분들 항상 고정으로 쓸 수 있는 관용구가 있었어요. It was worth the money and time. 시간과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즉, 후회가 없었던 이제 경험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관용구였었죠. 그게 뭐 페스티벌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뭐 친구와 모임을 갔었든, 뭐 외식을 하셨던, 영화를 보셨던, 혼자 어떤 취미 활동을 하셨던 그 경험이 나쁘지 않았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앞으로 매듭은 이런 식으로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It was worth the money and time. 혹은 I had a lot of fun. 즐거웠습니다. 부정적인 경험을 보통 물어보지 않죠. 자, 다음은요. What kinds of festivals would you like to attend in the future and why? 앞으로네요. 앞으로 이제 가능성. 자, 그러니까 경험 얘기는 이제 끝났어요. 시제를 항상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대부분 파트 3에서 점수 나가는 다 시제예요. 현재, 과거,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세 가지가 보통 섞여서 나오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가장 이제 점유율이 낮긴 한데, 자, in the future라는 단어 보통 항상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요. 자,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러한 축제에 참여하게 됐을 때는 어떤 종류의 축제에 참여하고 싶냐? 자, 이것도 이제 축제에 대한 성격을 규정을 해봐야 되는 그런 질문이 되겠네요. 자, 이제 음악 축제가 이제 가장 보편적이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또 다른 음악 축제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뭐 지난번에 갔다 왔던 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음악 축제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자, 이게 또 다른이라는 의미의 some other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I would like to attend some other music festivals if I have a chance. 또 앞으로 기회가 생긴다면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요. 기회가 생긴다면 다른 음악 축제들도 좀 가보고 싶어요. 자, 이유가 필요해요. 자, 이유는 제가 항상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었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뭔가 이제 독창성을 발휘하려는 순간 이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버리고 기회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이유에 대해서 볼 때 그냥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관심이 많다라는 내용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요, 너무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저는 그냥 라이브 음악 듣는 걸 좋아해요. 음악 자체를 좋아합니다. Because I enjoy listening to live music, I can also enjoy various types of music there.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페스티벌에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접할 수 있기 때문에요. 결국엔 음악을 좋아한다는 내용이죠. 뭐 이제 I'm interested in 이런 표현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저희 과정에서 활용했었던 어디에 관심이 많다. 그냥 좋아한다. 원래 그걸 즐긴다. 요 삼총사를 쓰세요. 관심 있다, 좋아한다, 즐긴다.
본인이 무엇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물었을 때요. 자,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절대로 남들보다 뭔가 더 심층적으로 설명했다. 이거는 뒤에 파트 5, 6에서 필요한 부분이죠. 이런 스킬들은요. 근데 여기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 요지에 대해서 묻는 것만 답변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자, 6번은 Do you prefer to go to the festival alone or with your friends? Why? 축제에 혼자 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여러 사람과 이제 집단으로 그룹으로 가는 게 좋습니까? 자, 저희 분명히 과정에서 혼자 하는 게 낫냐, 아니면 여럿이서 뭔가를 같이 하는 게 낫냐라는 질문은 많이 풀이를 해봤을 거예요. 각각에 대한 뭐 일장일단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었는데, 자, 뭐 혼자 갔을 때 이제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겠죠. 뭔가 더 집중력 있게 즐긴다라든지, 뭐 구애받지 않고 사람들의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즐길 수 있다라든지. 자, 이런 이점이 있는 반면 자, 여러 명이서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이쪽에 더 주안점을 두고 근거값들을 많이 예상을 해봤었잖아요. 예전에 학습을 할 때요. 자, 이 페스티벌이라는 계제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됐을 때 뭔가 즐거움이 배가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 내용을 이제 녹여놓은 답변이거든요. 자, 일단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해야겠죠? 물은 게 이제 본인의 선호도니까 양자 택일을 해야 돼요. 자, 취사 선택을 분명하게 하세요. 이럴 때요. 6번 같은 경우는 50-50 이거 잘 안 통해요. 물론 그렇게 대응하셔도 되는데 이게 절대적인 발화량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둘 중에서도 그래도 뭘 선호한다라는 부연 설명이 붙는 게 좋아요. 6번에서 50-50를 사용하는 경우. 자, 그래서 그냥 하나를 골라버립시다. 6번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많으니까 I prefer to go to the festival with my friends. 저는 친구들이랑 더 가고 싶은데요. 자,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유는 because it would be more exciting to enjoy the lively atmosphere of the festival with someone else. 누군가와 함께 그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즐겼을 때 훨씬 더 즐거움이 배가 될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런 분위기를 혼자 즐길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더 신나고 더 즐거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would be more exciting.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It would be more exciting. 생각보다 간단하죠? 더 신날 것 같아요. 여러 사람과 함께 즐겼을 때요. 자, 분위기라는 단어도 잘 쓰세요. 앞으로요. 이 분위기라는 말은 뭐 이제 업무상의 분위기, 회사의 분위기, 뭐 여러 환경의 분위기를 얘기할 때 쓰임새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명사로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atmosphere라는 단어가 어려우시면 mood 하시면 돼요. mood. mood 발음하기 쉽죠? mood. 분위기. 혹은 atmosphere. 이름절 강세 단어입니다. atmosphere. 자, 두 번째 이유는요. It would also be easier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and events they offer if I go to the festival with my friends. 친구들이랑 같이 갔을 때는 훨씬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액티비티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대요. 그게 왜 우리가 모처럼 행사에 갔는데 이제 혼자 참여하기 좀 뭐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행사들이 있고요. 근데 여러 명이서 같이 갔을 때 할 수 있는 가지수가 더 늘어난다라는 얘기죠. So it would be easier. 훨씬 더 수월해질 것 같다. 조건이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이죠. It would be more exciting and it would be easier to participate in 어디. 어떤 행사에 참여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다른 말로 하자면요. In other words, I am less likely to feel bored and rather have more fun at the festival. 지루해지기는커녕요. 오히려 훨씬 더 즐거워질 것 같은데요. rather 이제 오히려라는 의미를 부각시키는 강조어였으니까 rather have more fun. 오히려요. 훨씬 더 즐거울 것 같아요. 자, 또 이게 개인 vs 단체에 대한 유형은 꽉 잡고 있으세요. 이게 좀 주제가 페스티벌일 뿐이지 정형화되어 있는 유형이에요. 파트 3와 6에서 많이 나오는요. 혼자가 좋냐, 여러 명이 좋냐. 페스티벌은 사실 큰 상관이 없습니다. 혼자보다는 여러 명일 때 더 즐겁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자,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었죠. 지금 이 문제 잘 복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파트 5에서요. 공사 문제가 한 차례 또 출제된 바가 확인되었습니다. 질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간단히. Before we end this staff meeting, I'd like to discuss a problem. As you know, we are having a sales event next week, and we are expecting a lot of customers coming to our department store to buy our kitchen appliances. The problem is that our department store renovations are taking longer than expected, and they won't be finished before the sales event begins.
자,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여자가 대답해. 이게 이제 미팅 유형이죠. We have so much merchandise to display though. How can we make sure our customers can see all different kinds of kitchen appliances we offer? That's what we need to figure out. I'd like each of you to call me with a plan to make sure we can continue to do business as usual. 자, 장소는 어디죠? 일단 장소는 디파트먼트 스토어니까 이제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에서 세일즈 이벤트를 하는데 꼭 무슨 행사를 한다 그래요. 하필 행사랑 이제 공사가 겹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행사와 공사가 이제 같이 융화가 되어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어렵게 체감하셨을 수도 있는 기출이었거든요. 자, 그러나 자, 공사에 대한 우리가 해결책이 있었잖아요. 이게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역시 세일즈 이벤트라는 행사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목적에 맞게끔 일부 내용들을 조금 재구성을 했으니까 잘 봐주세요. 템플릿을 어떻게 재활용했는지. 자, 기본 인사말부터 Hi dear, this is Sora. I got your message loud and clear. 잘 알아들었습니다. I understand that. 자, 우리가 이해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상황을 얼만큼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입증하는 게 또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잖아요. 파트 5는. 해결책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선결 조건이었었죠. 이거 빼먹으시면 안 돼요. I understand that we need to minimize the inconvenience of our customers. 자, 앞에 주어진 상황을 살짝 돌려서 얘기한 거긴 한데 이거 템플릿 그대로 고수하셔도 사실 큰 비약은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minimize the inconvenience of our customers. 그냥 우리가 이제 공사하게 되면은 거의 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고객들한테 피해를 주게 되죠. 그 제품들을 좀 원활하게 봐야 되는데 공사라는 게 개입이 되면서 방해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불편함을 줄여야 된다는 상황을 이해했다. 이렇게 요약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원래 기존 템플릿대로요. 그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으로 좀 보충을 해볼까요? I also know that we are having a sales event during the renovation. 이런 사실도 알고 있대요. 저희가 공사하는 도중에 세일즈 이벤트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고객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우리가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이제 주어진 과업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솔루션은요. Here are my suggestions. First, we should only close down parts of the department store. 백화점의 일부만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사를 포기하는 건 일단 선택지 없어야 돼요. 그거 안 돼요. 근데 거의 무조건적으로 제약 조건으로 나오거든요. 행사를 그만둘 수는 없다.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된다. 행사 미루다 이런 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버리세요. 그런 옵션을 생각하고 있었다면요. 자, 이거 행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행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진행을 하냐. 우리가 판매를 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일부만 나눠서 공사를 진행하자라는 거예요. 판매하는데, 그리고 영업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군요. 이제 막 대대적으로 다 문을 닫아놓고 폐쇄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픈을 해놓고 평상시에 영업을 하는 것처럼 하되 일부 부분만 차근차근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자라는 거죠. 교대로요. 섹션을 좀 나눠서요. 자, 그게 아래에 나와 있는 또 설명이죠. We can do the remodeling work section by section. 구역별로 나눠서 합시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꺼번에 공사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구역별로 나눠서 공사합시다. 그러면 영업을 하는데 큰 문제 없겠죠? That way, 예상되는 결과값, 효과. We will still be able to display many items. 그렇게 하면요. 비로소 많은 물건들을, 많은 상품들을 그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판매하는데 차질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 We will still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뭐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till이니까요. 여전히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isplay many items. 많은 상품들을 보여주다, 전시해 놓다. 공사하면 전시를 못할까 봐 우려된다라는 내용이 앞서서 언급이 됐었잖아요. 지문에서. 자, 두 번째 해결책은 뭐였었죠? 위에는 이제 공간으로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해결하면 됐었죠. Also, we could do the remodeling work before or after business hours. 영업시간 전후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영업시간을 피해서 하자라는 거예요. So that way, our customers can see all kinds of kitchen appliances during the renovation. 공사 기간에도요, 우리 고객들이 백화점에 와서 모든 종류의, 우리가 진열해놓은 모든 종류의 주방용품들을 다 보고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데 차질이 없다는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설명한 거죠. 이건 질문에 있는 거 그대로 재언급한 거예요. Customers can see all kinds of kitchen appliances. 자, 이걸 다른 말로 paraphrase 하면 뭐죠? I think that would minimize the inconvenience of our customers. 우리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거는 우리의 판매에도 차질이 없다라는 내용이나 같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입장에서 설명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고객이 주가 되든 뭐 우리 판매하는 우리가 주가 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판매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요. 이 세일즈 이벤트가. 자, 마무리는요. Anyway, these are my suggestions for now. Let me call you back if I have more ideas. Thanks. 자, 마무리 멘트 고정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제발 숨을 좀 쉬면서 얘기를 하세요. 이게 유의미한 정보로 전달이 되려면요. 유의미한 멘트로 전달이 되려면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이라고 꼬리를 이렇게 또 용두사미처럼 흐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템플릿인 건 우리만 템플릿인 거지 그들한테는 이거 하나하나 다 중요한 의미로 전달이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초반과 끝을 이게 약간 흘려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뒤에가 이제 중요한 내용인 건 맞는데 이 서브스텐스가 본질적인 게 해결책인 건 맞는데 이 전달력은 이 편차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를 이렇게 흐리지 않으시기 정확하게 살려서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도 또박또박 전달해 주세요. 설령 한 문장을 못한다 할지라도요. 요 위에 있는 뭐 anyway, these are my suggestions for now. 1단락을 잘 지으세요. 항상요. 아니면 뭐 Let me call you back by more ideas. Thanks. 끝에 bye bye 인사를 한다든지 자, 뭔가 매듭 짓는 멘트를 깨끗하게 넣어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자 공사 문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여러분들 또 템플릿 활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전략 수립이 되고 절감을 하실 텐데 목적을 조금씩 여러분들 변형을 하시면 돼요. 해결책은 변하지 않아요. 해결책은 왜냐하면 제가 웬만해서는 기출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대한 이제 범용성을 고려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굳이 이제 변형을 할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외우시는 거잖아요. 목적 자체가요. 근데 이 목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내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재구성을 하거나 이제 각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일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몫입니다. 여기 파란색 부분들이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꿔줘야 되는 내용일 텐데요. 자, 이 유형별로 잘 아카이브를 축적해 놓으세요. 공사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이 또 출제가 되었었구나. 이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 많이 접하다 보면요. 시험 전반에 대한 패턴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고 또 통찰력이 중장기적으로 생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10월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11월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로 해설과 풀이 또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